자, 3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시료에 들어있는 철을 정량하기 위해서 침전법에 의해 무게 분석을 수행을 하였대요. 자, 분석 시료는 0.5g이며 이 시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철 3+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FeOH3에 침전을 연소시켜 Fe2O3의 제로 변환시켰다. 얻어진 Fe2O3의 무게가 0.150g이라면 시료에 들어있는 철의 함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분석 시료 Fe 어떤 시료에 철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에 여러분들 무게 분석하니까 0.50g이었대요. 분석 시료에 요거만큼 떼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Fe2O3를 침전시켜니까 자, Fe2O3 제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무게가 보니까 0.150g이래요. 자, 철의 함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게 나왔으니까 철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재에서 0.150g이니까 자, 이 재의 몰수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몰수 0.150g. 자, 철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철의 원자량이 55.85래요. 그럼 55.85 곱하기 2.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래요. 16 곱하기 3 하면은 자, 이 Fe2O3의 몰수가 나올 겁니다. Fe2O3의 몰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Fe2O3의 몰수 대신에 Fe2의 몰수하면 Fe2의 몰수. 그럼 철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Fe2의 몰수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이게 철 Fe2의 몰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Fe2의 몰수. 자, 2를 곱하면 Fe2의 몰수가 됩니다. 근데 Fe2의 몰수 말고 Fe2의 질량 하려면 어떻게 하죠? 철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55.85 하면은 Fe2의 질량이 돼요. 질량. 질량. Fe의 질량. 그래서 F의 질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철의 질량인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나왔네. 그래서 이 전체를 계산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산하면은 철의 질량인데 이거를 뭐로 해줘라? 밑에 0.50g으로 해줘라.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쓰고 분자는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얼마 해줘라? 1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21%가 나올 거예요. 21%. 31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량 분석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우리가 먹는 식초는 아세트산 4에서 8%를 함유하고 있대요. 다음 완충용의 pH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완충용의 경우는 핸더슨 하셀바식을 이용한 pH를 쓸 수 있는데 pH는 자, pKa 더하기 로그에 여러분들 산의 농도분의 염기의 농도 이렇게 쓰면 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니까는 pK가 여기 나왔네요. 4.74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4.74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여기는 얼마? 이게 산의 인간 CH3COH를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쓰면 CH3COOH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CH3CO- 또는 COK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얼마 넣어요? 0.25몰 넣고 여기다 얼마 넣습니까? 보니까 그렇죠. 0.5, 0.25. 0.5죠, 여기가. 0.5몰, 0.25몰. 요 계산하니까 2분의 1 되네요. 로그 2분의 1에서 계산하시면 pH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4.44가 된대요. 4.44.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 자, 우리 약산과 이의 나트륨 염으로 이루어진 완충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약산과 이의 염으로 이루어진 완충용액. 자, 1번 완충용액의 pH는 약산의 해리 상수인 pKa의 값에 의해 결정된다. 자, 완충용액의 그 pH는 요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32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완충용액의 pH는 용액의 부피에 무관하며 희석하여도 pH 변화가 없다. 자, 이거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요 두 개의 비율은 여러분 물을 부어서 희석시켜도 비율이 변하지 않아요. 거의 아주 많이 희석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는 pH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완충용의 완충용량은 약산과 나트륨의 농도에 무관하다. 자, 이 완충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완충 용량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베타라고 해가지고요. 자, pH
1을 변화시키는데, 자, 이 델타 pH 1만큼 변화시키는데 가해야 될 여러분들 산의 양, 뭐 HCl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의 농도 또는 염기의 농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얘네들 짝산과 짝염기에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pH 1을 변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산이나 염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해줄 산 또는 염기가 들어가는데 분자에. 근데 만약에 이게 농도가 묽잖아요. 그러면은 산염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나중에 pH가 쉽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완충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농도에 무관하다라는 게 아니라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완충 용액의 완충 용량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 값 있잖아요. 그쵸? 요 값. 요 값이 작을수록 크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완충용의 완충 용량은 짝산과 짝염기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값이 작을수록 좋다. 이 말은 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값이 여러분들 짝산과 짝염기가 충분히 많다라고 보세요. 짝산과 짝염기가 충분히 많다. 이게 충분히 많고 충분히 많으면 이 비율은 얼마 되죠? 그쵸? 1이에요. 1. 그럼 로그 1 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작을수록 완충 용량이 또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완충 용량은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할게요. 제가 완충 용량 첫 번째, 자,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진할수록 커지고요. 두 번째는 자 비율이 1대 1이 될수록 좋습니다.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는 요 뒤에 값은 여러분 1대 1 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게 돼 있어요. 3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3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4번. 자, 과산화수소 수용액에 25ml 증류수를 희석해서 500ml 만들었대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희석용액 25ml 취해 200ml 증류수와, 아이고, 그쵸, 많이 복잡하죠. 3몰의 H2SO4 20ml를 섞은 후 0.02몰의 KMNO4로 적정했더니 아주 작정하고 냈습니다. 당량점은 25ml였다. 과산화수소의 몰 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과산화수소가 H2O2예요. 이거를 그 황산을 였던 건 산 촉매하에서 또는 산성 용액 하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만 볼게요. KMNO4, KMNO4랑 반응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KMNO4는 뭐가 되냐?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게 플러스 7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갑니다. 2 플러스로 가요. 그리고 H2O2 요거는 여러분들 뭐로 가냐? 산소가 발생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필요 없는 거는 다 빼버립시다. 실제로는 H 플러스 빼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죠? 과산화수소가 O2 2-인 겁니다. 그 다음에 MnO4인데 Mn, 자, O4니까 O4, MnO4 마이너스. 이것도 다 빼버립시다. Mn 몇 플러스? 6 플러스죠? 7 플러스죠? 7 플러스. 제가 나머지 다 뺐습니다. 자, 이게 반응해서 결국 뭐가 되냐? O2가 되고 Mn 2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를 몇 개? 그렇죠. 전자를 2개 잃었어요. 요게 이렇게 갔습니다. 전자를 몇 개? 전자를 5개 여러분들 이렇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대 5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은 전자 개수가 동일해야 되니까 곱하기 5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얘가 5개일 때 얘가 2개가 반응하는 이런 형태 5대 2에 대한 비율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먼저 여기서 캐치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이거를 적정했더니 0.02몰 좀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는 얼마가 들어왔느냐 보니까 0.02몰 25ml 됐대요. 0.02몰 곱하기 25ml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0.02몰 20ml. 자, 그러면 이런 계산하니까는 0.5 mm몰만큼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0.5 mm몰. 그러면 이거 0.5 mm몰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들어가야 되죠? 얘가 0.5 들어왔으니까, 그쵸? 자, 2대 5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니까는 0.25 5, 25, 5, 1은 5. 그쵸? 7점. 이게 이제 0.6이니까 0점.
7호인가요? 0.5가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0.5에 대해서 2분의 5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5, 25 2.5를 2로 나누니까 1은이 1.25가 들어갔네요. 그쵸? 1.25몰. 그래서 요거 제가 지우고요. 자, 이 H2O2는 1.25mm몰만큼 들어갔습니다. 자, 몇 대 몇? 5대 2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5대 2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들어갔다. 그러면 과산화수는 1.25mm몰만큼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게 1.25mm몰만큼 있었는데, 그럼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에 과산화수소 25ml를 증류수를 희석해서 500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25ml 안에 들어있던 여러분들 과산화수의 농도를 제가 모르니까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25에다 m을 곱하면 몰수가 나요. 이걸 500ml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이걸 50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게 새로운 농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25ml를 취했대요. 그래서 또 25ml를 이렇게 취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농도에다가 부피로 뺐으니까 과산화수의 몰수가 될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취해서 200ml 증류수와 그 다음에 황산 20ml를 섞은 후 0.02몰로 적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정해서 그 결과 얼마나 왔냐? 1.25mm몰 나 1.25mm몰 농도가 나온 거예요. 아유,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거 계산해서 약분해 가지고 5, 1은 5, 5, 5, 2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몰 농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는 요거 100 이거 계산이 얼마죠? 5, 25, 5, 20 그렇죠? 125가 돼요. 그러면 얘도 여러분 1.25가 돼요. 그럼 m은 계산하니까 1이 돼. 1. 그래서 1 몰농도가 되는구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지 5대 2의 비율을 알아서 가망가상 칼륨이 들어간 거 가지고 그거 비율 내가지고 이게 1.25mm몰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물켜가지고 확인해서 m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35번을 보겠습니다. 예. 자, 35번. 표준 전극 전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나왔습니다. 반쪽 반응의 표준 전극 전이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표준 전극 전이는 여러분 25도씨에서 보통 측정한 건데 온도를 바꾸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E는 자, E0-NF분의 RT ln 여러분 Q라고 쓰는데 여기 T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영향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준 전극 전이는 균형 맞춤 반쪽 반응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거 하나 봐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구리가 전자를 받았습니다. 구리로 되는데 요 표준 전극 전이가 실제로 계산하면 0.34V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2배만큼 했다 칠게요. 2배. 그래서 여기들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곱하기 2하면 4가 되죠? 곱하기 하면 2가 되죠? 곱하기 2를 하냐? 2를 안 해요. 표준 전극 전이는 여러분들 몰수랑 상관없이 이거는 여러분 세기 성질이에요. 즉 여러분 이제 사실은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 할 때 이 높이 차이가 이 표준 전극 전입니다. 그럼 몰수를 많이 했다는 말은 높이가 높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즉 물이 더 많이 내려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몰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단 엔탈피는, 이게 엔탈피가 얼마다? 엔탈피는 몰수랑 관계가 있어요. 엔탈피를 2배하면 몰수를 2배하면 엔탈피도 2배가 됩니다. 하지만 표준 전극 전이는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반쪽 반응의 표준 전극 전이는 전적으로 환원 반응의 경우로만 나타낸다. 자, 일반적으로는 환원 반응을 가지고 기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표준 환원 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4번. 표준 전극 전이는 산화 전극 전이를 임의로 0V로 정한 표준 수소 전극인 화학 전지의 전이라는 면에서 상대적인 양이다. 그래서 우리 수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0V로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정한 게 표준 전극 전이에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평형에서 전화균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게 표현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여기가 HA인데, 자, 이게 HA-인데요. 보니까 H 플러스랑 A-가 있대요. 그리고 HA-가 자, 물이랑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에서 H2A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됐대.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으로도 작동하고 연기로 작동하는 거. 그러면 전화 균형은 이온을 한번 다 끌어와 보세요. 그럼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은 양이온 쪽은 뭐가 존재하죠? H 플러스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죠? 없죠. 음이온 쪽은 뭐가 존재하죠? HA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죠? AE 마이너스가 존재하죠. OH 마이너스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 양이온 쪽과 음이온 쪽의 농도가 다 더하면 같은데 조심할 거는 E 마이너스는 얼마를 곱해서 해주더라? 그치, 2를 곱해서 더 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게 돼 있어요. 2번. 그래서 정답은 36번에는 2번이다. 자, 37번을 보겠습니다. 자, 37번은 카드뮴과 은이 이런 반응에서 자,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산화력이 가장 큰 산화제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화력이 가장 큰 산화제에 해당하는 거. 자, 한번 볼까요? 자, 37번. 예. 산화력이라고 할 때는 기억하세요. 산화력은 본인이 산화력이 가장 산화제 또는 산화력.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된다? 자신은 환원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자신은 환원된다. 자, 그게 여러분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자,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AG가 되는데 이게 얼마로 나타났냐? 자, 여러분들 0.799로 나타났대요. 0.799V. 자, 그리고 카드뮴이 전자를 받아서 CD가 되는데 이게 얼마로 나타나냐? 자, 보니까 마이너스 0.402V로 나타냈대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확인해 보는데 여러분들 이 표준 환원 전이가 환원이잖아요. 값이 클수록 환원을 잘해요. 값이 클수록. 그럼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네, 값이. 그러면 자, 환원하는 물질은 누구예요? 얘랑 얘가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해 줘야 될 거는 이 두 개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더 환원을 잘하냐? 값이 큰 요 은이 환원을 상대적으로 잘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화력이 가장 큰 산화제는 뭐냐? 얘예요, 얘. Ag 플러스. 왜? 값이 제일 큰 게 환원을 잘하는데 산화제를 찾아야 되는데 자신은 환원되니까 환원되는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환원되는데 값이 큰 게 얘니까 얘가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답은 2번 Ag 플러스가 되게 돼 있어요. 자,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자, 38번. 자, 38번은 문제에서 보니까 어떤 삼양성자산이 수용액에서 다음과 같은 평형을 가질 때 pH 9.0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화학종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H3A가 여러분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얘가 수소이온을 줬대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pKa1이 얼마냐? 보니까 2.0이래요. 2.0. 자, 그리고 H2A가 있습니다. H2A 마이너스겠죠? 주고받은 거에서 HAE 마이너스 돼요. 자, H 플러스 되는데 이게 pKa2인데 이 값이 얼마냐 보니까 6.0이래요. 자, H3H 그러니까 A2 마이너스죠? 자, 주거니 받거니에서 A 3 마이너스 됐어요. H 플러스 되는데 이때 pKa3를 보니까 얼마냐 봤더니만 10.0이래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pH 9.0이잖아요. 자, 그럼 pH 9.0이면 가장 비슷한 값을 찾으세요. 자, 짠짠짠 9랑 가장 비슷한 값은 10이다. 그렇죠? 자, 여기로 쫙 가가지고 짝쌍과 짝연기를 찾아주세요. 그럼 이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찍으면 되겠죠? 찍으면 안 되고요.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이잖아요. 10. 자,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을 기준해서 pH를 딱 보세요. 그럼 10을 기준으로 하면은 pH가 10일 때 pH가 딱 10이라는 말은 pH가 딱 10이라는 말은 얘랑 어떻게 돼 있다? 1대 1로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pH가 10일 때는. 자,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보는데 제가 요 가운데 딱 써놓을게요. 자, 얘네가 딱 1대 1로 되는 요 지점이 10이에요. 그럼 pH가 10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면 누구? 10보다 더 커서 11, 10이다. 그러면 얘가 우세하게 많은 겁니다. pH가 10보다 작다. 그럼 누구? 얘가 우세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pH 10을 딱 기준했을 때 10일 때는 두 개가 똑같아요. 오케이? 10보다 많다.
얘가 더 많은 겁니다. 10보다 작다. 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pH가 얼마입니까? 9죠. 9는 누구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얘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자,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자, 부피법에 의한 적정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39번. 부피법에 대한 적정 분석으로 설명 틀린 거. 1번. 표준 용액 또는 표준 적정 시약은 알려준 농도를 갖고 있는 시약으로서 부피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자, 맞습니다. 종말점이란 적정에 있어 분석물의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의 표준 시약이 가해진 차이. 자, 종말점은 자, 인간이 실험을 해요. 인간이 실험하면은 정확하게 딱 끊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지난 다음에 확인이 돼요. 왜? 지시약을 가지고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험상 중하점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론상 중하점보다는 여러분 약간 지나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험상 중하점은 이론상 중하점하고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지금 2번은 이론상 중하점 또는 당량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상 중하점은 조금 지나쳐서 나타나요. 그래서 종말점은 그런 점이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역적정은 분석물과 표준시약 사이의 반응 속도가 느릴 때 왕창 넣어줘가지고 먼저 반응시키고 남은 걸 측정하는 겁니다. 자, 표준시약이 불안정할 때. 자, 4번. 부피 분석은 화학 조성과 순도가 정확하게 알려진 1차 표준 물질에 근거한다. 자, 맞습니다. 40번. 난용성 염 my 플러스랑 az 플러스. 40번. my 플러스랑 az 플러스예요. z 플러스. 자, 요게 ax 플러스죠. ax 플러스. 예. 자, 요게 x 마이너스인가요? 자꾸 틀리네요. x 마이너스. 자, 이게 포함하는 두 용액에서 두 이온의 농도 곱을 용해도 곱이라고 한다. 이 값의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 값을 갖는데, 자, 이거와 이거의 곱이 KSP보다 클 때 용액에서 나타난 현상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40번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냥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AgCl 이게 S인데, 자,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은 40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게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평형상수를 KSP 값이라고 하고, 요거는 평형에서 Ag 플러스의 농도 평형에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의 농도 평형에서, 자, 이렇게 넣은 게 KS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현재 농도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걸 Q 값이라고 해요. 현재 농도. Q는 Ag 플러스의 현재 농도고, 자, Cl 마이너스의 현재 농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Q가 농도곱이에요. KS보다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아까 정반응으로 갔죠. 정반응. 이게 정반응 가는 겁니다. 그럼 정반응 간다는 소리는 여기서는 이온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는구나. 자, 만약에 반대가 크다. 그럼 이때는 역반응으로 합니다. 역반응. 그러면 이때는 역반응 가면 이게 뭡니까? 앙금이 되네. 그래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문제에서 농도곱이 케이스보다 지금 크면은 역반응을 해서 앙금을 다른 말로 또 침전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Q랑 어떻게 된다? KSP랑 같아지더라. 여기 이렇게 써야죠. 최종적으로는 같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1번. 농도곱이 KSP랑 같아질 때까지 침전한다.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KSP보다 클 때 역반응 앙금 침전이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KSP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요. 만약에 용해될 때는 농도곱이 KSP보다 작을 때는 이온화 되는데, 이 이온화가 용해라는 뜻이에요. 용해. 그래서 이온화는 기본적으로 용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여기서는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기기분석 1을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